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한다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에는 녹색불이 켜지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공정한 토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서구의 자존심 신동근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공천 못 받고 떨어지면 모두 서구를 떠났습니다. 저 신동근 4번 떨어지고도 한 번도 서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한결같이 서구를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서구에 뼈를 묻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서구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연수구의 항우리어 후보를 선거 시작 20일 전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불과 선거운동 시작 30일 전에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서구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미래통합당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저 신동근 지난 4년 동안 서구 주민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인천 북부 지원 지청 단번에 해냈습니다. 제가 4년 전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공약했을 때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 번 만나서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중단 없는 민생개혁과 차질 없는 서구 발전 이 신동근이 해내겠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종진입니다. 네, 30년 동안 살면 뭐합니까? 네, 인천 서구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 좋으십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정치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자기 인생에 영용을 걸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광과 권력욕을 위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방송인으로, 언론인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참 언론인
앵커 대상까지 수상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방송인 출신 교수입니다. 제가 영육을 위한다면 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에 온 이유는요. 역동성이 있는, 능력 있는, 경륜 있는, 중앙무대에서 황금 인맥이 있는, 그래서 이 서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압도적 추진력을 가진 저 박종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 서구에 온 겁니다. 쓰레기 매립지 누가 종료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 5호선이요? 네, 김포의 홍철 의원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수저 얹은 것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기자 출신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직접 추진해서 모든 일을 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수저 얹은 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박종진 압도적 추진력으로 서구를 캐도남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도 자연스럽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한 분 한 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박종진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참고 의료진이 견뎌서 지금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데요. 국민의 상처를 정부의 승리로 챙겨가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처음 경험해 보는 나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이요. 병원이 없고 병원실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좀 반성할 줄 알고요.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무엇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는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천 서구 주민 여러분들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 실업 주도 몰락으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2.5% 미만입니다. 제가 경제부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바닥을 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가는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제는요 파탄이고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10분의 1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요 8만 1,000개나 감소했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6%입니다. 네,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2~3% 경제 성장에 머무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IMF 때는 외환위기였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경제위기 때는 금융 문제였는데 지금은 생산과 소비 또 금융과 외환 모두가 문제인 말 그대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상황에 가감하고 발빠른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11조 7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요. 또 100조 원의 긴급 금융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활 지원과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4인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세웠고 2차로 또 7조 1천억의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금융을 구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고 또 돈을 충분히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달러 부족할까 봐 미국과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2인 기준 어린이들 있는 가정에 80만 원씩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상위 20%에게도 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교안 대표도 40조 국채 발행을 얘기합니다. 국가이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경제기 극복해야 합니다. 네. 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이번에는 공통 질문 답변에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신동근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 후보님, 그 긴급 재난지급 정책의 찬성 여론이 58%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이 필요하다 해놓고 또 포퓰리즘이라고 한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도 어제는 또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얘기합니다. 뭐 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은 긴급 재난기금에 대한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찔끔찔끔. 네. 지금 100만 원 받고 즐거워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 그다음에 대출 상환 연기, 최소 100조 원의 자금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채도 발행해서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오히려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요. 국가적으로 국채를 이번에 제대로 발행하고 국민이 선금을 모아서 제대로 확실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래통합당도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들어와서 이러한 예산구조 최소 100조 원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께서 신동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세금, 국민 혈세 이런 식으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예. 아니 본인이 뭐 더 주자, 100만 원도 더 주자, 일시에 1,000만 원까지 주자 하시면서 또 뭐 이상하게 왜 했음? 아니 제 답변 시간입니다. 그런 말씀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부채 비율이 110%인데 우리나라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호합니다. 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마 GDP 45% 이내를 억제하는 그런 목표를 기재부가 세우고 있는데요. 그 IMF는 나라비치 한 GDP의 60% 정도면 뭐 재정 건전성 해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월드뱅크는 한 77% 정도까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독일도 나라비칠 66%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양호한 나라고, 또 이게 법률상으로 균형 재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이 법률도 개정해서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균형 재정 얘기할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고 정말 공황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위기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서구의 인구는 인구 70만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교통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후보님들께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계시는데요. 현재 서구에 가장 시급한 교통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후보 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지역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총 5개의 광역철도 구축 사업과 총 14개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공약한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우에는 국토부와 대광의 공식 발표를 가시화시켜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숟가락 얹었다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홍철호 의원은 이거 공약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다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한 거고요. 박원순 시장 저희 당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5호선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5호선 제가 공약한 거 홍철희 의원 공약도 안 했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7호선 연장의 경우는 제가 1호선도 26년까지 될 거 24년까지 조기에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 개통하겠다. 그다음에 9호선과 공항철도 집결 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우리가 블록까지 예타 선정 시켰는데 이것도 안 된 걸 제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또 일산까지 연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GTX-D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800억 소요되는 14개 도로 23년까지 개통해서 교통 대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종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100조 원의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겠다는 거지 세금을 더 걷겠다든가 이렇게 과세 정책을 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정해 드리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호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듣고 주변에서 그렇게 왜냐면요. 지하철 5호선이요. 원당역에서요. 바로 김포로 빠집니다. 지금 예상선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그 예상 노선을 보면은요. 이게 완정역과 검단 신도시를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검단 사거리를 통해서 김포로 가도록 저는 홍철 의원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이 부분도 불로대곡동 또 다른 지선을 만들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올림픽도로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병목 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이 도로를요. 올림픽도로 그 대심도라고 합니다. 이 대도심 지하도로로 만들어서 바로 강남과 강동까지 30-40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98호선 일산대교 연결도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빨리 착공해야 됩니다. 저는 네. 이거 빨리. 자, 교통 대책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 공동 질문에 답변해서 기초해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 역시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종진 후보가 신동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통 그 일산대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하철 5호선 그 원단역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래 여러 의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만 그 다른 것들은 지금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아예 발의조차 못한 겁니까? 의논조차 못한 겁니까? 어떤 걸 말하는지 정확히 뭐 인천 2호선도 그렇고요. 9호선도 그렇고 9호선은 지금 검암역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7호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니까 현실도 모르고 9호선이 무슨 광암역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9호선은 아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김포공항까지만 들어와 있고요. 잘 상황도 모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일산대교는 뭐 지금 공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올해 10월달에 착공이 돼 있고요. 작년에 제가 국비 37억 5천만 원 이미 확보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분까지 7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거고요. 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공약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우리 인천시가 국토부에다가 한 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5호선입니다. 원당으로 해서 이게 완전까지 해서 불로동으로 가게 있는 노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여기 검단 사거리역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도시의 비시값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철도 우리 인천 도시도 2호선과 완장에서 검단역까지 이런 이게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지하철을 할 때는 이게 겹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이게 나중에 적자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치도 않는 노선을 인천시하고 협의도 안 된 노선을 저는 현실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교부 아닙니까? 건교부가 아니고 네. 거기 제가 알기로 답변 시간은 여기까지만 주어지겠고요. 지금 뭐 자,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동근 후보가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가 됐냐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9호선 직결 문제, 이게 9호선 직결 문제 질문은 9호선 직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느 상황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저 도로는 이미 착공식까지 했는데 그걸 일산대교에서 아니 그 산업 네,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종진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착공 그 8차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착공식을 했는데 그걸 다시 무슨 공약 안동포 사거리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저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미리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플랜카드에서 했지 지금 여기서 안 했습니다. 자, 지금 9호선은요 검암역 인천공항철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암역으로 해서 검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포공항까지 돼 있는 거는요, 그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9호선의 계획이 검암역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인천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검단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인천 9호선이 서울 지하철 중에서도 가장 핵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인천 9호선이 저는 검단 사거리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일산대교 떨어진 건요, 역대 국회의원들이요 굉장히 서구울 출신들이 반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해놓고서 불로대곡동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시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네. 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의견과 또 대체 매립지 대안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박종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 특히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들은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보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안 됐다고 하는데요. 오래됐다고 인천 서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짧아도요 정말 절실히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5일간의 사랑에서 만나서 죽을 때까지 5일 동안 사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시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인천 서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요, 이게 인천 서구의 핵심입니다. 환경 문제 핵심이고요. 이걸로 인하여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한마디로 닥치고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종료하기로 된 거 아직 대체 매립지로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했습니까? 정치인들. 그리고 도대체 폐촉법 자체도요. 한 번도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겁니까? 뭐가 무서운 겁니까? 자기 쓰레기 남의 집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 쓰레기 우리 집에 버리면 범죄입니다. 이거 막기 위한 발생지 처리 원칙 발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후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25년까지는 제1회 저의 공약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는 2014년에 갑자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자기 공약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사자협의체에 합의를 하면서 25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자협의체 내용을 보면요, 연장 기간 내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독소장을 담음으로써 환경부와 서울시는 나몰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 매립지 조성이 안 되면 그냥 쓰니까요. 약속대로 꼭 종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환경부와 서울시가 종료 협조하도록 또 청와대와 함께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시 자체 대체 몰입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 걸 당신들한테 버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제만 묻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군별로 소각장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된다 저렇게 보고요. 이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인천시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년간 농성까지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같은 당의 유정복 시장이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 역시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신동훈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 후보님 이게 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제가 국회 입법조사체 유권 해석했는데 요건이 성사되지 않는다 어렵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법리적 판단도 없이 무차별 공약 남발하십니까? 그리고 표촉법 이거 누가 못합니까? 여야 국회의원 중에요. 경기도 서울시 국회의원이 108명입니다. 우리 13명이에요. 이거 뭐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한 겁니까? 아니 근데 시도도 못합니까? 시도도 못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발의를 하셨습니까? 패촉법 관련해서요? 아니, 지금 끝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헌법 소원은요. 네, 환경 쪽 전문 변호사들하고 제가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법리적 판단은 도대체 어떤 누구와 국회에서 그 민주당 전문위원들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래통합당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체 매립지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요, 2025년도 종료 못합니다. 매립 종료 못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한 확정하고 대체 매립지 선정토록 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 도대체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정말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서울 지역 108명이요? 그거 핑계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 서구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108명이 아니라 1008명이라도 무조건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예. 그 정도의 추진력과 이 서구의 사랑이 없다면 그 30년 살면 뭐하고 50년 살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그거 하라고 해놓은 건데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충 답변 끝나셨다면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께서 신동훈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패촉법이 뭐 약자인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패촉법 하는데 패촉법이 뭐의 약조죠? 폐기물 처리 촉진에 관한 그 법이죠. 네,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패촉법 뜻을 정확히 아셔야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체 매립지 부분에서 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게 먼저 돼야지. 네, 질문 시간은 종료가 됐고요. 아까 마무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희 전문위원실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객관적인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입니다. 왜 헌법소원이 가능하지 않냐? 사자협의체에서 이게 어떤 외부적 압력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천시가 합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때문에 헌법소원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데 왜 다른 얘기?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 조성은 당연히 지금 사자 협의체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단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내용적으로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를 지금 발표를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박남철 시장과 함께 인천시 자체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군별로 필요한 소각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요. 그게 기본이죠. 서울과 경기는
도시로 가는 게 맞고. 이미 경기도는 작년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발생지 처리 원칙 하나 주장하지 못했어요. 예, 주장했죠. 아니, 이미 주장을 누가 합니까? 어느 기자가 이런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시고 신동근 싶으신 의원의 말씀이 문제가 많으시겠지만 아무리 네, 검색해봐도 두 후보자님들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리법에 따라서 이 두 분의 말씀을 다 충분히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왜 기자들이 그걸 네. 안 썼을까요? 보세요. 자,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선거관리법에 관련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요.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는 신동근 후보자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신동근 차질 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서 5대 비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환경 개선 사업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반드시 25년까지 종료돼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시키고 해당 부지에 생태공원과 문화체육시설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 부지에 국토부와 함께 드론 인증센터,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유치 확정해냈습니다. 재선이 되면 이곳에 미래형 융복합 면허 시험장까지 유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태하천 복원하고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사동 8달 교통요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을 이미 발표했고 대강이는 이를 정책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만 올해 남겨놨습니다. 신동근이 시작한 교통정책 마무리도 신동근이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호선 일산 연장, 청라 7호선 조기 개통, 도시철도 9호선 공항 직결 운행, GTX 진호선의 조속한 추진 약속드립니다. 셋째, 교육문화 복지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을 서구로 이전하고 오류중학교 신설 및 신도시학교 증설하겠습니다. 또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육아고충 분담을 덜어드리고 또 인천시 100주년 기념 도서관 건립도 저희가 유치했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서구를 위해서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주민건강 챙기겠습니다. 또 물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의 가격 폭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공천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 조기 완공해 건강한 물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족형 복합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검암 역세권 개발 박차를 가하고 검단 신도시를 교육 특구 및 특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법조타운 등과 같은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서구청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또 청라 시티타워, 스타필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해냈고 앞으로도 더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통해서 서구를 더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가 볼 텐데요. 질문 시간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인데요.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진 후보가 신동근 후보에게 개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약 발표 안 하나요, 근데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되나? 네. 지금 스타필드 얘기하셨죠? 네, 스타필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오늘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공동 공약 1호로요.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출점 규제 발표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신동근 후보는 지금 당의 입장하고 본인의 입장하고 틀린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저 신세계 복합 쇼핑몰도 일부 소상공인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우리 그 청라 3동에 이 업무단지들이 있는데 그 업무단지의 주요한 부분들이 뭐 스타필드라든지 또 신세계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민원 문제 충분히
잘 갈등을 조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의 입장에 따르시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 따르시겠습니까? 아니 한 번 질문을 두 번씩 질문해 보충 질문하지 네. 보충 질문하신 거죠? 보충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네, 시간을 더 당의 드리도록 입장하고 하겠습니다. 본인의 입장하고 지금 틀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니,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보충 질문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박종진 후보께서 보충 질문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거죠. 예, 저는 뭐 당의 입장보다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4년 전에 또 이런 저기를 하셨어요. 연희경서 서북부 종합버스 터미널 유치, 검암역세권 종합쇼핑 네. 개발. 자, 이런 질문은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박종진 후보의 공약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역시 먼저-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하루빨리 종료하겠습니다. 2025년 저는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촉법을 제가 양심과 정의의 차원에서 국회에 가서 강력한 리더십과 저희 압도적 추진력으로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정의의 차원에서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촉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패촉법이 통과되면은요, 이게 대체 매립지가요, 서울과 경기는요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이전에도 매립지 종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라 소각쟁은 당연히 폐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마을, 4월 브라크 색가루 마을 이전 사업도 거기에는 지금 암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 서구는요 학교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특히 대학도 없지만 이 넓은 땅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해서요. 공동학군으로 멀리서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라예술고등학교 설립, 사립학교는 만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알아보니까요. 그리고 오류중학교, 이거 오류 왕길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요거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는요 복합 테마파크인데 특히 이제 생활체육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등 배드민턴장까지 아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림파크 이 골프장도 지금 현재 외부인들이 다 쓰고 있는데요. 이 검단 그리고 인천 서구 사람들이 대부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산업단지 현대화 사업도 제가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주교도들이 이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소원하고 있는 하늘의 문,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로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천주교도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 복지회관도 전면 재건축하겠고요. 특히 인천 서구 사람들 보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테마파크 조성을 원하고 있는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 대학병원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 지금 몸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알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을 잘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시간 이어갈 텐데요.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후보가 박종진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9호선이 금암역까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 질문을 반박하지가 시간. 그거는 네,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암역까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서 아닌 걸로 얘기를 했더니 이번엔 또 9호선을 또 금암 사거리로 또 한다고 그래요. 이게 5호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체 알 수가 없이 행설수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9호선은요 김포공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학년은 몰라도 한 5학년은 알고 있겠네요. 김포공항까지 들어와 있고요. 9호선 연장에 대한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검암역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천 제가 취재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자꾸 검암역까지 들어오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암역에서 공항 인천 공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암 사거리나 완정 쪽으로 이 9호선이 연결 바꿀 것인가 이거는 지금요 논의 중에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9호선 방향을 인천 공항 쪽이 아니라 우리 인천 서구 쪽으로 트는 방향을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김포항까지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검암역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 본 뭐 이걸 모르시고 있다면 제가 그러면 특종한 거네요. 예, 그리고 인천 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검단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검단 쪽으로 검단 사거리나 완정 이쪽으로 우리 지역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요? 예, 답변 검암역까지 됐다는 게 끝나셨습니까? 아니고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동근 후보가 박종진 후보께 보충 질문 더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오. 참 답답하네요. 이게 내용도 알고 못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기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총사업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4대 6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인천시가 그걸 부담을 더 하라는 거죠. 30%를. 그래서 우리가 10%냐 30%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건데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계시고 이걸 또 5호선도 유치를 하고 9호선도 그 서구로 검단을 유치하고 이게 튼다고 그러는데 이걸 실정을 네. 질문 시간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박종진 후보 5호선은 방향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가 다릅니다. 5호선은 한강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풍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방향 자체를 모르고요. 검암역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9호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왜 이거를 전혀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70만이 들어옵니다. 9호선은 9호선도로 완정역 이쪽 검단으로 들어오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일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검암역으로 인천공항까지. 그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 그거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상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뽑아서 봤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인천시에서 뭐 10% 30%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미세한 얘기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철저하게 압도적 추진력으로 싸워서 따갖고 와야죠. 그거 하라고 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9호선도 들어오고 5호선도 들어옵니다.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께서 자유롭게 주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각각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종진 후보께서 신동훈 후보께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민감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월간조선에서 나온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서구 민주당 관계자 업무상 배임 연루 의혹해서 이게 국민 세금 5억 3천만 원이요 날라갔습니다. 부정계약으로 사라진 공사 대금입니다. 성금 받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짓지도 않고요. 이거 국민 세금 맞죠? 의원 후보님, 국민 세금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요 지금 입건이 됐는데 그 공무원 두 분이서 민주당 서울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서요 클린로드 공사 위치 변경 등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부 의논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이건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말씀드리고 6개월 전에 이미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또 뭐 조선 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뒤에서 공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초의 클린로드 사업인 백석 고가교에 있는 데는 쓰레기 수송로에 인접해 있어서 미세먼지와 소음이 굉장히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항상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돔을 씌우고자 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거 시기 말고는 당정 간담회를 합니다. 서구 우리 의원실하고 시구 의원하고 간담회에서 항상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민원이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때 돔을 설치하자고 하니까 서구청에서 그 당시에 여기는 이미 클린로드를 설치하겠다고 그때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돔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 클린로드 왜 이걸 설치하냐? 여기 이걸 설치하면 물 뿌려져서 차 튀고 그다음에 또 소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라. 우리는 돔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이미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정 안 하면 물이 안 튀는 수도권 매립지 입구에다 그러면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미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업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제가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사업이 추진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걸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네, 이번 답변 시간은 종료가 됐고요. 예, 보충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초 월간 드립니다. 조선에 나온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구청 직원이요. 2명이 입건됐는데 그 구청 직원 2명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 신동근 후보님께서 뭐 추천했다 이런 뭐 소문들이 도는데 그것도 아닌 건가요? 그럼 허위 사실이네.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의 전달 여부 수사 착수했다. 그런데 그 특정인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건데 그거는 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그거 네, 예, 질문 시간은 종료가 됐고요. 신동근 후보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건 말 그대로 아마 서구 자유한국당 당시에 모 의원이 아마 이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신 모양인데 뭐 의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경찰 수사를 하면 되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저희 의원실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정 간의 협의는 수시로 저희가 합니다. 왜냐? 당연히 민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천시하고도 하고 심지어 중앙부처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가 된다면 그건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건 저희 의원실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 그건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답변 시간은 다 쓰셨습니까? 예. 자, 우리 박종진 후보님께서는 잠시 후에 제가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동근 후보가 박종진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려가도 괜찮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전략공천으로 날아온 철새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송파을은 전략공천의 피해 지역이다. 장기적 관점에 지역 주민 수건 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뭐 2년 전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박 후보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 후보 전략공천으로 날아온 철새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박 후보님 뭐 송파에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한 30년 살았는데 그러면 저는 박 후보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철새 후에 뭐 더 나르는 뭐 철새입니까? 뭡니까? 4년 전에 20일 전에 항우리에 공천했고 이번에 또 30일 전에 또 송파을. 그나마 항우리 의원은 뭐 인천 출신이지만 이분은 뭐 인천에 어떤 지역적 기여를 한바도 없고 세금 좀 냈나요? 거의 땅 좀 있다가 파르시하던데. 야당이 이런 행태 정말 우리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 아닙니까? 좀 해명 좀 해보십시오. 네, 박종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세금은 다른 걸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냈습니다. 예. 개인으로는 거의 뭐 5% 미만으로 해당하는 그 정도 위에 상층부에서 세금 많이 냈습니다. 태국이요. 서울의 11배입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은요.
서울의 28배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서울에서 인천역이 서구 걸어오려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두 정거장입니다. 7분 걸립니다. 정확히 우리 검암역 우리 지역구까지요. 이 7분 거리를 30년이니 30일이니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작아서야 되겠냐, 글로벌 국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나 교통으로나 지금 지하철 서울 지하철 5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지금 우리가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왜 끌어오려고 합니까? 서울과 인천은 교통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다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서울 출신이다, 인천 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동으로 보면 경남 하동 출신 아닙니까? 그럼 저는 광주 출신이니까 전라남도 광주 출신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전략 공천했는데 정확히 전략 공천 아닙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고요. 저는 단수 공천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동근 후보께서는 박종진 후보께 보충 질문 있으시면 박 해주십시오. 후보님 배우자께서 우리 등에 임야 땅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언제 샀나 보니까요. 박 후보가 해당 그 시행사, 그 아파트 시행하는 데인데 DK 사회이사 때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천 직전에 공교롭게도 500만 원 손해 보고 매각했더라고요. 이런 언론에서 뭐 투기 의혹 혹시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주말 농장용으로 샀다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이게 주말 농장 할 수 없는 경사 45도가 돼 있는 임야예요. 여기 무슨 주말 농장, 여기 무슨 농사 지었습니까? 이거 해명 좀 해보십시오. 지금 뭐 월간 조선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그 일간 신문 갖고 와서 저랑 똑같네요. 그렇게 저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냥 사인이었고요. 그때 그냥 프리랜서였습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속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테크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요. 다 속았습니다. 저 안성에도 땅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요. 3배나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놨는데 3분의 1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갖고 있고요. 이거는 2,500만 원 샀는데 18평입니다. 진짜 주말 농장을 샀는데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땅이. 그래서 이번 그래도 공인이 되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거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00만 원 손해보고 정말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부동산에 속았습니다. 속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참 힘드시죠? 경제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도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도 조금씩 극복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코로나 전쟁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5일 12년 동안 벌었던 수건 사업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 북부지원 지청 설치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인천 북부지원 지청이 설치되면 우리 서구는 약 5천억 이상의 경제가치가 창출되고 5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법조타운 설치로 원도심 사업이 활력을 받게 되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사전 후기 신동근이 20대 국회 처음에 입성해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힘 있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개혁을 방해하고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면 민생개혁은 다시 발목 잡히게 될 것입니다. 중단 없는 민생개혁, 차질 없는 서구발전 위에 저 신동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언제나 서민과 약자, 이 시대의 을과 함께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30년간 서구를 지켜온 서구의 자존심, 신동근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종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네, 나라가 어렵습니다. 네, 경제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민주주의의 꽃 이 선거 투표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바뀌어야 이 나라가 산다는 것을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더 이상 무능한 그런 일꾼은 더 이상 뽑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앙 무대에서 제가 쌓아온 여러 가지 경륜, 방송인과 언론인과 학계 등등에서 쌓아온 저의 인맥, 그리고 저의 이 압도적 추진력을 가진 저의 능력, 저의 넓은 인간관계, 이걸 총동원해서 인천 서구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그 흥분되는 그 마음을 갖고 인천 서구에 뼈를 묻고 인천 서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변화, 박종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서구 을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